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장소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기는 천주교 납골당입니다. 외국 교포들은 추석 때 어떻게 지내나 무엇을 하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추석도 내일 모레고 해서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만 모실 수 있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유골함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저희 집에서 한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도 잘 안 오게 돼요. 이렇게 명절 때 오거나 또 기일도 어느 때는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자식 다 소용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오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정말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져요. 특히 젊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면 정말 인생 별거 없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강력하게 캐나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친한 친구분이 독일에 광부를 가셨다가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하셨대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그때 그 친구분이 캐나다로 이제 아버지를 와라, 여기서 같이 이런 꿈의 나라 캐나다에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셔서 못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이민을 못 간 게 그렇게 한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30년 살아봤으면 이제 좀 넓은 나라에 가서 나머지 인생을 좀 살아봐라. 거기는 정말 정의가 있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고 부패도 없고 깨끗한 나라니까 네가 너와 너 자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남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꿈을 펼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저는 여기 오게 됐고, 또 부모님도 살아생전에 한 여기를 3번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나는 젊었을 때 못 간 그 캐나다 이민을 죽어서 이루고 싶다, 나를 제발 캐나다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위에 저렇게 모셨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좀 날라 그러네요. 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오래 사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일찍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좀 원래 이렇게 약한 체질이셨어요. 이렇게 자기 건강을 잘 돌보지 않으시고 늘 체크하고 신문만 가까이 했던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비만이 심해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과 또 허리 디스크, 수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결국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스트로크처럼, 뇌졸중처럼 오게 돼서 요양원에서 정말 3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70 딱 되셨을 때 돌아가신 것 같네요. 너무 안타깝게 두 분이 일찍 가셔서, 솔직히 말하면 두 분께서 너무 이제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온전히 자식들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고 사셨어야 했어요. 제가 비즈니스 참 잘 될 때 많이 서포트 해드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친정을 많이 도왔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또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 남동생을 낳았을 때, 5대 독자를 낳았을 때 그 5대 독자인 아들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세대였었죠. 하지만 요즘 자기 살기도 바쁜 이런 세상에 부모님까지 부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50대가
위로는 부모를 모셔야 되는 마지막 세대고 또 아래로는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시작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만 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모두 건강하신지, 여러분들 추석 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 아마 귀향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참 이렇게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해드리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애통해 하는 것보다 살아 생전에 전화 한 통 더 하고 한 번 더 만나 뵙고 용돈 더 드리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살아계신다면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것도 모시고 가고 싶고 더 예쁜 옷도 사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너무 빨리 양쪽 부모님을 여의다 보니까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런 한마디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참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좀 정신적으로 방황했을 때였나?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저를 이렇게 좋은 인생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들이 지금 제 인생을 이렇게 탄탄하게 바르게 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캐나다를 처음 오셨을 때는 저보고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속인다는데 너는 절대 세금 속이지 말고 열심히 세금을 내라. 이 나라에서는 정직하면 나라에서 먹여 살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 사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캐나다를 아셨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세금 열심히 내고 아버지 말씀처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좋은 인생의 지침을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또 그 힘으로 우리 자손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동생들하고 왔었어요. 동생들하고 조카들하고 같이 와서 짧게나마 여기서 얘기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가서 식구들끼리 간단히 저녁도 먹었습니다. 사실 여기 교민들은 추석이라는 개념보다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에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추석은 사실 뭐 송편 정도만 먹고 그냥 지나가고 땡스기빙 때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만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열심히 즐기시고 또 자기를 위한 인생 보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늘도 보내시고 해피 추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바이.